한밤중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처소 안, 한 남자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세자였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걱정에 잠 못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밥을 드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흘째였습니다. 전하, 진지를 드시옵소서. 됐다. 물러가거라. 성군 세종은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을 백성을 위해 살았던 그 강인한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으며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이들은 난감했습니다. 태자, 저하, 전하의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하셨사옵니다. 어찌하면 되겠소?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하옵니다만 지금 이 한겨울에는 방법이 없사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땅은 돌처럼 얼어붙었고 채마밭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그나마 조금씩 드시는 것은 싱싱한 채소와 함께 먹는 쌈이었는데 이 계절엔 그 채소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겨울에 채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 밥상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자 문종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그대로 닮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특히 농사와 과학, 무기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하께서는 밭을 갈아도 조선 최고의 농부가 되실 분이다. 그는 책상머리에만 앉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수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식물이 자라는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아버지를 살리는 데 쓰일 때가 왔습니다. 문종은 며칠 밤을 꼬박 새워 궁중서고를 뒤졌습니다. 농사에 관한 책, 중국에서 들여온 의서, 계절과 날씨를 기록한 문헌들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땅이 차가운 것이 문제라면 땅을 따뜻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세자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신하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하, 겨울에 채소를 기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선 내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하, 그것은 아무리 궁중이라 하더라도 불가한 일이옵니다. 자연의 이치를 어찌 사람이 거스를 수 있겠사옵니까? 궁중의원도 말했습니다. 저하의 마음은 지극하오나 겨울에 씨앗이 싹을 틔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지혜 아니겠소? 내 직접 해보겠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종이 지은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벽은 두껍게 쌓되 창문은 남쪽으로만 크게 내었습니다.
그 창문에는 기름을 먹인 한지를 발랐습니다. 얇은 한지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빛은 안으로 들이면서 열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원리였습니다. 오늘날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은 바닥에 온도를 깔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흙 속으로 스며들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 구석에 가마솥을 두어 물을 끓였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실내의 습도를 맞춰 주었습니다. 바닥의 온기, 창문의 빛, 공중의 수분,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모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신하들은 공사를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참으로 기기묘묘한 건물이오나 과연 저 안에서 채소가 자랄지는 지켜보시오. 문종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문종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몸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신하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세자 저하의 옥체가 너무 허약하시오. 저렇게 서야 나라를 이끌 수 있겠소? 어떤 이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세자 저하보다는 수양대군이 더 건강하고 호탕하지 않소.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될 그 인물, 문종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체격도 크고 성격도 강렬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라의 기둥은 강해야 하는 법. 문종은 그 말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온실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내관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수양대군께서 저하의 온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옵니다. 내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픈 아버지 앞에서 채소 심는 것으로 효도 흉내를 낸다더니 그게 세자가 할 일이더냐고 하셨사옵니다. 문종은 조용히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 말했소. 예, 저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종은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우의 말이 틀리지 않소. 내관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군사를 다루는 것도 권력을 쥐는 것도 서툴다는 것을 나도 안다오. 문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바마마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소. 그것이 고작 채소 한 잎을 키우는 일이라 해도 건물이 완성되고 씨앗을 심는 날이 왔습니다. 상추, 아욱, 미나리, 세종이 평소 즐겨 드시던 채소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손수 흙을 갉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자의 몸으로 직접 흙을 만지는 모습에 내관들이 말렸습니다. 저하, 그런 일은 소인들이 하겠나이다.
괜찮소. 문종은 손에 흙을 묻히며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심어야 내 마음이 함께 가는 법이오. 씨앗을 다 심고 났어. 그는 매일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잘 지펴지는지, 한지 창문에 구멍은 없는지, 가마솥에 물이 줄면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 작은 집 안에 홀로 앉아 씨앗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자라거라. 아바마마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은 세자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흙은 잠잠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하의 효심은 지극하시나 역시 불가한 일이었던 게지. 겨울은 겨울인 것을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종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세자야, 어느 날 세종이 힘겨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아바마마, 내가 무언가를 짚고 있다 들었다. 무슨 일이냐? 문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는 결국 솔직히 고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좋아하시는 채소를 기르고 있사옵니다. 이 겨울에 말이냐? 세종의 흐릿한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 그게 되겠느냐? 반드시 되게 하겠나이다. 세종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 기다려 보아. 그로부터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문종이 그 건물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흙 위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여린 연두색 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싹이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쌓여 있고 바람이 울부짖는 한겨울에 이 작은 집 안에서 씨앗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됐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바마마, 됐습니다. 작은 싹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연두색 잎들이 하나씩, 둘씩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 문종은 직접 채소를 뜯었습니다. 상추, 미나리, 아욱, 파릇파릇하고 싱싱했습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소반에 담아 세종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바마마, 들어오너라. 세종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종이 소반을 가져다 놓자 세종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겨울에 기른 채소란 말이냐? 예. 아바마마, 소자가 직접 기른 상추요입니다. 세종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그 초록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추 한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겨울에, 예, 눈이 오는 이 겨울에 내가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종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세종이 그 상추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문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세종은 세자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내 아우가 강하고 뛰어난 것은 나도 안다. 세종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끄는 것은 힘이 전부가 아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도 소리 하지 않는 마음. 내가 겨울에 채소 한 잎을 키워 아비에게 올린 것, 그것이 나는 이 세상 어떤 공운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문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나라도 결국 사람이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임금이 진정한 임금이니라. 그날 이후 세종은 조금씩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 올라오는 날이면 입맛이 돌았고 드시고 나면 기색이 밝아졌습니다. 어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하의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사옵니다. 물론 채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드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겨울에 채소를 길러내셨다 하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내 눈으로 봤소. 궁궐 안에 기묘한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버젓이 상추가 자란다 하오. 세자가 만든 그 건물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훗날 농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산가요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온도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법. 서양에서 비슷한 온실을 만든 것이 그로부터 170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종을 단명한 비운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문종이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반전입니다. 문종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문종이 죽기 직전 황보인과 김종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소. 그것이 문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세종을 섬기던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 즉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으로 권력을 얻은 세조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과 고통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종의 넋이 내린 벌이라고. 강함으로 얻은 왕좌는 그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달랐습니다. 단 2년의 짧은 재위였지만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겨울에 지은 그 작은 온실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 하나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산가요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도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법,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빛을 들이고 수분을 공급하며 겨울에도 채소가 자란다. 짧은 몇 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를 위해 밤을 새우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이 온실을 발명한 것보다 170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그 발명의 동력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효심이었습니다. 문종은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종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그 복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문종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안에 있어서 스스로의 복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 온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피어난 초록빛 채소 한 잎.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실 하나를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 안에서 파릇한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곡 응응응도 많은 감상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바람에 얼어붙은 경복궁의 밤 병드시 나밤아마 식사는 물린 채 기력 잃은 눈가엔 고독만 고였네. 아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네. 농서와 의서를 등잔불 아래 뒤적이며
기름 종이 너머로 간절한 기도를 담아 흙먼지 묻은 손으로 꿈을 심었네. 겨울 눈발 속에서 피어난 연두빛 기적, 황토벽 온실 속 따스한 숨결, 눈물로 길러내 어린 잎사귀 하나, 아바마마의 시린 손목을 잡네. 거센 눈보라 창밖을 두드려도 감아서 수증기 희망을 품고서 이정성 닿기를, 이 맘 전해지기를 무릎 꿇고 빌어온 길고 긴 겨울밤. 아들이 건넨 싱싱한 상추 한 쌈에 기력을 되찾은 왕의 미소 번지네. 천년의 세월도 이 효심은 못 잊으리. 눈 덮인 궁궐에 봄이 찾아오네. 겨울 눈발 속에서 피어난 연두빛 기적, 황토벽 온실 속 따스한 숨결, 눈물로 길러내 어린 잎사귀 하나, 아바마마의 시린 손목을 잡네. 그 기적은 상추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아바마마 오래도록 곁에 계셔 주소서.